다음 질문입니다. 닉네임이 리절이라는 분입니다. 방큐얼과 양큐얼 차이점이 그냥 용접하는 방법이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큐얼 용접할 때는 우리가 비철 용접할 때 큐얼을 많이 쓰는데, 큐얼이란 말은 열쇠구멍 홀처럼 만들어서 용접한다고 해서 큐얼 용접이라고 하는데, 비철, 그러니까 재질이 강한 것들, 뭐 디프럭스라든지 뭐 슈퍼 디프럭스라든지 뭐 티타늄 뭐 이런 재질이 강한 것들을 달고 가게 되면은 설화가 잘 안 녹는 어떤 현상에서 니페가 나올 확률이 높고, 또 와이어 씹히는 게 방지하기 위해서 큐어를 좀 땁니다. 큐어를 따면서 하는데, 반만 큐어를 따는 게 반큐어이고, 반만 큐어를 따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반큐어이고, 양쪽 다 큐어를 따는 게, 와이어를 양쪽에 주면서 큐어를 따는 게 뭐 양큐어이고, 완전하게 큐어를 따는 게 또 뭐 그냥 큐어이라고 하는데, 그거 용접사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서 뭐 반큐어를 가다가 또 큐어로 가다가 이렇게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용접의 어떤 형태는 똑같으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요때는 반큐어로 요때 큐어로, 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큐어가 반큐어 정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네. 좀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르시아 분은 한 4개월 전에 댓글을 좀 질문을 하셨는데, 항상 영상을 보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써서 150에 연습 중인데, 요즘 150, 4개월 전이면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겠는데요. 퍼즈압을 25 이상 틀고, 그러니까 퍼즈압을 25 이상 틀고, 3분 정도 채우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뿌옇게 잘 안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칠 때, 퍼즈를 몇 분 정도 틀어놓고 용접을 하나요? 그리고 벤트 구멍을 이제 퍼즈압을 시켜놓고 벤트 구멍, 가스가 이제 공기 구멍 나오고 가스 나가는 이제 벤트 구멍을 말합니다. 벤트 구멍을 막아놓고 퍼즈를 시키다가 용접할 때 트는 거예요. 아니면 벤트 구멍도 처음부터 틀어놓고 퍼즈를 시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아까도 내 설명에서 마찬가지로 용접을 함에 있어서 그냥 내가 비철을 때운다? 그냥 들이대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비철을 때우기 위해서는 원리와 개념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그냥 막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일단 비철을 때우기 위해서는 퍼즈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퍼즈의 개념. 우리 영상의 퍼즈의 개념, 장시간에 찍은 내 영상이 있습니다. 꼭 보고 참고를 좀 하세요. 퍼즈 개념부터 좀 알고 용접해야 됩니다. 밥을 먹는데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도 할 줄도 모르면서 밥만 먹기에 급해. 이게 비유가 맞습니까? 가면 막 시에는 막 손을 물라고 입으로 물라고 젓가락질도 못하면서 이렇게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룰을 좀 공부를 하고 덤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그다음 퍼즈는 벤트 구멍을 막아놓고 퍼즈를 하는 게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경우는 그냥 벤트 구멍을 항상 뚫어놓고, 처음에 만약에 벤트 구멍을 막아놓고 퍼즈를 한다면 그러고 바로 용접하면 안 됩니다.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벤트 구멍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평상적으로 벤트 구멍을 해놓은 다음에 퍼즈를 틀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그 현장의 간의 길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시간은. 그래서 우리 또 앞에 영상에 보면 내 영상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퍼즈가 100%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 그 방법이 있습니다. 퍼즈를 용접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대충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한 요 정도 퍼즈가 됐다 싶으면 그냥 태클을 한 방 딱 놔보거나, 용접을 딱 한 방 1cm 정도 딱 용접을 한번 해보거나, 점택감 놔보면 그 뒤에 색깔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 칠 때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칠 때는 퍼즈를 딱 틀어놓고, 뭐 따로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쓰냐면, 그 V자 된 슬라 안에서 와이어를 불로 딱 찢습니다. 와이어를 불로 딱 찢으면 붉었죠. 그거를 속에다 푹 잡아 있습니다. 푹 잡아 있습니다. 와이어. 그러고 한 3초 있다가 딱 끄집내봅니다. 색깔이 시커멓거나 아직 제 색깔이 안 나오면 아직 퍼즈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걸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스테인레스 숟가락 같은 거 가지고 대가지고 숟가락을 그 갭에다 딱 대고 그 위에다가 빈토치로 한 2, 3초 딱 눌렀다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고 숟가락 뒷면을 딱 봅니다. 뒷면이 붉은 게 퍼즈가 잘 되면은 깨끗하게 식어졌을 거고 아니면 색깔은 요걸로 우리가 또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시험 칠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시험 칠 때는 물론 안전바로 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용서나 다른데 대부분 우리가 시험 칠 때는 간이 짧기 때문에 시험은 15cm, 15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1, 2분만 틀어놔도 바로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은 25 이상, 구슬이 25 이상, 25 이상 최대한 빵빵하게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앞은. 그리고 마지막에 연결할 때 마지막에 앞을 너무 세면은 마지막 연결이 힘드니까 앞을 좀 낮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을 최대한 빵빵하게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거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스를 비철을 때우는데 뭐 달고 때우든 키오를 용접하든 이거를 내가 해보겠다 연습하는데 퍼즈의 개념도 모르고 그냥 서스를 떼야지 이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부터 알고 용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좀 답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스터 박, 미스터 박, 오케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용접 중에 슬러그가 자주 발생하는데 용접하다 보니까 자꾸 슬러그가 발생하고 샘물이만 추접다고 하는데 이게 왜 자꾸 이렇습니까? 슬러그가 발생한다. 아주 기초적인 어떤 지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 첫 번째 슬러그가 발생하면 일단 모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재를 브러시 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슬러그가 끼는 제일 첫 번째 이유 텅스턴이 운봉하면서 들쑥날쑥 들리다 놨다 들리다 놨다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공기 유입이 살짝 되면서 불월이 들어가지 않는 한에 공기 유입이 되면서 자꾸 찌끄기가 생기고 꺼질름이 생깁니다. 우리가 용접하다 보면은 다 되고 탁 뗄 때 한번 보세요. 시커멓게 꺼질름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뗄 때 공기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원타치나 이런 걸로 떼지 않고 그대로 스위치 눌려가지고 후기가스로 식혀주면서 그 슬래그를 방지하는데 꺼질름을 방지하는데 초보자분들이 텅텐이 다이는 게 겁이 나가지고 자꾸 다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꾸 텅텐이 들립니다. 운봉할 때 그리고 위빙할 때 오른쪽 왼쪽 위빙할 때 누르면서 갑니다. 팔자 비드로 그러다 보니까 텅텐이 들립니다. 요때 찌꺼기 슬래그가 막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댈 때 와이어가 자꾸 끊어집니다. 첫자들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서 세라믹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요때 붉은 게 공기에 식어지면서 다시 들어오면 그때 다시 찌꺼기가 막 생깁니다. 그러고 텅텐을 각을 제대로 딱 잡고 일정하게 가주면은 처음에 찌꺼기가 딱 생겼다가 한 2cm, 3cm 딱 하다 보면은 모세가 바다 갈라다듯이 샘물이 깨끗해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아마 느껴지면은 정말 실력이 좀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찌꺼기가 생기면은 계속 들쑥날쑥거리면서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모재가 깨끗하게 청소한 상태에서 텅텐이 들리지 않게 일정한 간격에 일정한 텅텐을 유지하면서 쫙쫙 가는 습관을 들이면서 가보세요. 그러면 좀 나아질 겁니다. 알겠죠? 눈 간지럽네. 이것도 영어네. 이래. 자, 하여튼 닉네임이 박뭐뭐식인데 오버헤드 아웃사이드 이거 백을 내는데 이면 비드 백을 내면 백 이제 밖에 비드 밖에 비드가 양쪽에 고리도 파지게 백이 볼록하게 놓습니다. 아마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날 겁니다. 비드가 납작하게 깔리는 게 아니고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쪽이 고리 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불안해하고 좀 찝찝할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백만 잘 나왔다라면 선화만 잘 나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는. 자, 이런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샘물을 양쪽에 융착을 제대로 안 시켜줬습니다. 안 시켜줬어요. 샘물 융착을. 샘물이 융착하기 전에 텅텐을 제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샘물이 양쪽에 융착이 딱 하고 딱 달라붙어갖고 융착이 딱 돼야 돼야 납작이 딱 붙어야 되는데 붙기 전에 텅텐을 제껴버렸습니다. 요런 스타일이 왜 일어나냐면 요렇게 텅텐을 좀 양쪽으로 제대로 안 보내주고 가운데만 막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막 놀다 보니까 물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텅텐이 가운데에서만 딱 놀거나 텅텐 양거로 좀 안 가준다면 전기가 좀 써야 되는데 전기가 세면 물만 보내줘도 됩니다.
근데 전기도 초짜라서 약한 데다가 턱대를 양가쪽을 제대로 좀 이렇게 안 보내주거나 하면은 가운데 골이 칩니다. 그래서 턱대를 제대로 융착을 안 시켜줘서 그래요. 그러면 투피스 필 때 조금 찝찝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가쪽이 제대로 안 놓고 투피스 필 때 발라발라하듯이 막 와이어를 막 잡아있고 용접하다보면 여기서 LF가 생겨요. 여기 LF입니다. 여기 LF가 생깁니다. 그래서 투피스 입을 때 양쪽으로 제대로 쫙쫙 전기 좀 세게 해가지고 퍼자주면서 융착시키면서 가면은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여기에 놓는 게 싫다라면 턱대를 양가쪽으로 제대로 쫙 보내주면서 융착을 제대로 시켜주면 됩니다. 융착 촥촥 가해 오랜만에 합니다. 가해 융착을 좀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현주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육지 할 때 씹힌 거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씹힌 부위에 포인트에 예열을 좀 오래 주게 되면 씹힌 부위가 녹는데 그 방법은 좀 아닌가요? 그 방법도 맞습니다. 그 방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씹힌 부위에 우리가 일명 빤다고 이야기합니다. 빨아당긴다고 예열을 해가지고 머물러 줍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머물렀다가 그럼 밑에 뒤에가 씹힌 게 물이 돼버립니다. 물이 되면서 녹습니다. 그러고 바로 그 물이 돼가지고 열이 많이 받은 상태에서 바로 떼버리면 거기가 쑥 꺼져버립니다. 쑥 빨려버립니다. 그래서 씹힌 부위를 빨아당길 때 머물렀다가 물이 됐다 싶으면 빨렸다 싶으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밑에 물을 분산시켜서 물을 없애버리고 떼야지 안 빨립니다. 아니면 와이어를 바로 떼버리든지. 그게 좀 어려워서 그 감만 잡으면 그냥 그렇게 빨아도 됩니다. 뭐 그거 연습하시면 되고. 남체 원피스 입힐 때 그러니까 원피스가 아니고 이제 니코 채울 때 말하죠. 백 다음에 이제 투피스 입힐 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 부위를 머물렀다가 가면 기도합니다. 머물렀다가 가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필요는 없고 그냥 와야 되고 가되 그 부위에 전기만 좀 세게 해가지고 지나가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한 번, 두 번 연습해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요것도 내가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요거 참고로 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문희님이 닉네임 문희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잘 보고 가고 진짜 열정과 열의가 대단하게 이런 말을 빼고. 자, 그러면 질문만 카본 백 낼 때 서스 백 낼 때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카본은 잘 되는데 서스가 힘드네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 내는 것이 동일한 건가요? 친절한 오케이 칭찬하는 말은 제가 따로 안 읽겠습니다. 그러다 또 앞을 달리 확. 자, 서스하고 카본하고 백 내는 거 물론 당연히 다릅니다. 서스는 안에 퍼즈가 있습니다. 퍼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미묘한 차이냐면 우리 초보자분들한테만 수준에 맞는 어떤 설명을 드린다면 카본은 밀려나가는 게 없지만 서스는 카본보다 빨리 밀려나갑니다. 샘물이 좀 빠르게 녹다, 카본보다 좀 빠르게 녹는다. 그래서 와이어가 좀 잘 끊어지거나 해서 와이어가 자꾸 끊어질 겁니다. 아마 빨리. 왜냐면 안에서도 퍼즈가 밖으로 나오는 성질이기 때문에 밀어버리고 고데기에서 가스와 불꽃이 또 밀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물이 좀 빨리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가 쫓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카본보다는 서스가 조금 빨리 열수축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형도 조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위가 있어서 카본 백처럼 생각해가지고 백 내는데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카본보다 똑같은 전기를 써서 백 내면 작살납니다. 용접 잘하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 백 내는 것보다 전기를 갖다가 한 반 정도 넣어줍니다. 한 40에서 45, 50. 그러고 찍고 하면서 물을 많이 안 만듭니다. 물을 많이 안 만들지 말고 와이어가 그만큼 쫓아갈 수 있도록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용접을 해줘야 됩니다. 용접을 하는 원리나 개념은 똑같으나 달고 용접하는 거, 기호는 완전히 다르지만 달고 용접하는 거 똑같으나 성질이 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카본하고 좀 다른 느낌이 될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느끼면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세요 행복님이 질문했습니다. 하세요 행복님. 행복하세요가 아니고 하세요 행복님이, 마인드가 정말 좋습니다. 오케이. 자, 파이프에 열이 많이 받아 손이 기댈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합니다. 파이프가 너무 뜨거워서 기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이프가 너무 뜨거워 용접하면 안 되지, 이 양반아. 손가락 다 탑니다. 물집 잡히고. 그렇게 용접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연습할 때는 파이프가 열이 받아 뜨겁다 하면 바로 물에다 씻습니다. 물에다 씻어서 연습을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용접할 때는 식혀가면서, 식혀가면서가 사투리죠. 식혀가면서 용접을 합니다. 현장에서 뺑 내고, 또 브러시질을 한번 하면서 또 니코 채우고, 또 브러시질을 하면서 좀 식혀하다가 또 니코 채우고, 니코 다 채우면 파이널 치기 전에 충분히 씻습니다. 우리가 그 WPS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접 시방서가 있는데, 용접은 예열이 되는 상태에서 또 용접은 어느 정도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은 용접하면 안 됩니다. 식혀가면서 용접해야 됩니다. 불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우면 식혀가면서 용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초보자분들이 보면은 용접할 때 손이 뜨거우니까 모재는 별로 안 뜨거워. A급들은 그 정도 뜨거운 것도 잘 익어 나갑니다. 용접 잘하시는 분들. 근데 유달리 초보자분들이 뜨거워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장갑을 유심히 보세요. 초보자분들. 새 장갑 팍 껴서 어제 새로운 장갑, 오늘부터 새롭게 내가 이 장갑 끼가지고 정말 용접 잘할 거야.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장갑 딱 꼈습니다. 하루 딱 지나죠? 장갑 작살납니다. 한번 보세요, 장갑. 일주일도 안 갈 겁니다. 근데 용접 잘하는 분들은 막 보름 이상씩 갑니다. 뭐 한 달도 갑니다. 왜 그럴게요? 질문. 초짜들은 용접할 때 텅스텐이 들리기 때문에, 텅스텐이 들리면 그 엄청난 아크, 그 불꽃이 내 장갑 손가락으로 다 갑니다. 장갑 손가락으로. 그러나 손가락을 또 초보자분들은 또 두 번째 문제. 와이어 잡았을 때, 처음에 잡았을 때 그 간격을 유지를 못 합니다. 손을 뒤로 당기지를 못하죠.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 가까운 상태를 계속 용접하다 보니까 그 불꽃 아크가 장난하게 뜨거워지겠죠. 모재는 그닥 뜨겁지가 않는데 불꽃 때문에 손가락이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장갑 타는 부위도 똑같아요. 여기다 테이프 바르고 저거 바르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죠. 텅텅이 들리지 않도록. 그 다음 와이어가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손가락 잡고 뒤로 당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뜨거운 걸 방지하고. 그 다음 모재에 데일 때 꽉 데이지 않습니다. 장갑 두께로 데이는 습관을 들이면 오래 갑니다. 그럼 모재가 너무 뜨거우면 물에 식힙니다. 식혀가면서 용접합니다. 알겠죠?